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A형, 굉장히 오랜만은 아니죠. 반년 정도니까. 아무튼 오늘은 2025년, 잠시만요. 이것 좀 숨기고. 어, 자, 그, 오늘은 2025년에 그, 뭐냐, 비문학 두 개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이 영어 교육론을 안 푸는 이유는 2025년은 뭔가 영어 교육론보다는 이제 문학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비문학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앞으로 하실 거면 2025년도에 비문학 문제가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이도도 그렇고, 뭐, 빈칸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2025년도 비슷한 문제를 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 공부, 문학 공부, 문해력을 어떻게 높이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시간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간에 좀 영어로 된 원서 같은 것을 많이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그, 어, 뭐 있냐, 막, 그, 외국 대학교 같은 데 보면 대학교에서 막 추천하는 도서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놀턴 리더즈라는 책이 있는데 노턴 리더스라는 책이 있는데 뭐 그거는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책은 아니고 대학교에서 교재로 쓰는 그런 산문들 그런 걸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시간이 있든 없든 그거를 주로 보시고요. 어, 몇 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교육록 원서를 읽는다. 그거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원서 비싸거든요. 원서 살 돈으로 영어 교육론 같은 거는 그냥 개념 강의를 들으시고 개념 강의 살 돈이 없다. 그러면 KOCW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런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셔도 이제 영어 임용고시에 이제 기본기를 쌓기가 아주 좋겠죠. 기본기를 쌓았으면 그 다음엔 기출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추천드리는 책은 월든입니다.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인데 이게 보면은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했나? 이게 영어인가? 화가 납니다. 그래도 그거를 다 읽으시면 일단 성취감도 들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배울 점도 많고 인생에 있어서 배울 점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본인이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월든을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뜬금없긴 한데 오늘 A형 10번 처음 다뤄볼 글도 이제 좌절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극복의 문제이죠. 예, 원테이크니까 좀 퀄리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항상 그래 왔듯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그냥 저의 팔든 해주세요. 팔든 해주세요. 오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 리차드 커니 씨가 말했습니다. 커니인가요? 아무튼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이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먹는 거는 그냥 우리가 굴러가게 하는 거고, 스토리라는 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 아니면 우리의 그 굴러가는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 임용고 씨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임용고 씨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냐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 건 내가 나의 능력을 계속 쌓고 영어 교사로의 포텐셜을 높이느냐. 후자로 생각을 하면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가 있겠죠. 이 시간을 조금 더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지 않고 보낼 수가 있겠죠. 남생?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When one lives on the edge of the abyss, abyss라는 건 심연이라는 뜻입니다. 예, 중요한 단어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 정도 되는 단어의 난이도를 외우시면 좋은데, 그러면 어떤 단어를 보면 되냐? GRE, SAT, 그런 수준의 단어를 보시면 되고요. 어, 그냥 단어 책들 많잖아요. 뭐 시중에 제 눈에 보이는 게 MD 보카네요. MD 보카 33,000인데, 예, 뭐 어차피 이거 제 유튜브니까 그냥 이거 말해도 되죠? 이런 거 보시고요. 뭐 김유석의 파워보카 뭐 그런 책, 아 그 책 좋죠. 그런 책 보시고, 예, 시중에 나와 있는 SAT, GRE 수준의 단어장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이제 the edge of the abyss, 그러니까 심연의 직전이라는 뜻이겠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자살하고 싶을 때, 뭐 쉽게 말하면, 그럴 때, as we do, the answer to the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worthiness and meaning of existence depends heavily on the story one tells oneself. 그러니까 이런 자살하고 싶을 때라기보다는 좀 사람이 좀 우울, 우울한 상황에 있을 때가 좀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스토리에 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존재를 좀 내가 나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아씨 내가 오수인데 이런 거, 씨, 또 떨어졌어 하면서 난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건 또 떨어졌지만 씨, 그래, 내가 아직 영어 교사가 되기엔 좀 능력이 모자란 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고난을 한번 이겨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조금 더 우리의 가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더 좋겠죠. 가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And since failure lies at the core of who we are, the most important stories we tell about ourselves, as well as those we read about ourselves, are primarily tales of failing. 그리고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실패가 우리의 근원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주로 실패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실패에 관한 이야기다. 진실로 From the Greek Tragedies, 그리스의 이제 비극, 그리스 시대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비극들의 마스터피스부터 요즘 나오는 뉴스들까지 There has never been a good story without some degree of failure in it. 좋은 이야기라면 항상 어느 정도 실패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전 문학 같은 거 봐도 이제 항상 영웅은 실패를 겪죠. 여러분들도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겪고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그러한 서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좋은 이야기고 항상 이제 이제 주인공이 한 번도 실패를 안 겪고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냐, 항상 성공만 겪는다.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이야기라고 하기가 좀, 아니, 그런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아니,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명작은 없다. 뭐 이러한 얘기죠. Such are the narratives that fascinate us. 그리고 그런 실패를 이겨낸 주인공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경도시킨다. 경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도시킨다. 그래서 Why would we want to read about the inner lives of robots?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실패를 이겨내지 않는 삶은, 그런 의미 없는 삶은 로봇과 같은 삶과 같다. 우리가 왜 그런 로봇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겠냐? 그냥 상승 곡선만 찍고 그냥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 없이 그냥 맨날 하는 일만 하고 그러한 지루한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Failure and storytelling are intimate friends, always working in kahoot. kahoot. 이거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실패와 스토리텔링, 이야기라는 것은 동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스토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That's why the observation that
our life has been a complete failure, has no meaning. 이거 좀 다시 읽을게요. That's why the observation that our life has been a complete failure, has no meaning, or is not worth of the pain, is many of us may make in the course of our existence.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관찰인데 이거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린 존나 패배자야. 우린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 이 씨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시. 우리 중 많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이유가 이런 걸지도 모른다. 말이 꼬이는데 대충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힘드네요. 제가 어제 좀 힘들었어요. 아무튼. But yet, few of us choose to end it right then and there in this post.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중에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이승 인생입니다. 인생을 그 자리에서 끝내고 싶어 한다. 뭐 생각인가? 생각이겠죠? 생각을 그 자리에서 끝내고 싶어 한다. 인생인가? 전 인생으로 보고 글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생으로 보고 그냥 쭉 밀고 나갈게요. 뭐 제가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석이 틀리시다 싶으시면 댓글로 저를 욕해주세요. 남생? 오케이. 그래서 하지만 우리 중 적은 수만이 인생을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것은 우리가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살을 하고 싶어질 때 자살을 할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when one wants to die, one finds the courage. But 우리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we fear that the story, failure filled though it may be.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그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실패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서도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이 옳은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깐 멈춰서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이 that is telling. 그것이 이야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나이 80을 먹어서도 계속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가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얘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At any given moment,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we may find our life to be less fulfilling.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느낄 수 있고 and our existence without significance.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but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But we know. 하지만 우리는 at some deeper level, 마음속의 어느 한 가운데에서는 that we are not done yet. 우리는 이딴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마음속 깊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80살까지 한 80살까지 한 60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꿈인 사람이나 그런 인생의 전망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서는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포기 못한다. 나 임고 오수했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다. 나 이거 이겨낼 거다. 라는 거를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Our story is just not over. 끝나지 않았고 and it is frustrating to quit a story before the end.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끝장을 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자살을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멈춰버리는 것은 profoundly 매우 그리고 viscerally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우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리거나 우리의 목표로 가는 천로역정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frustrating, 실망스럽다. Whether it is a book, a film, or your own life.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가 책에 나온 이야기든지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을 보고 있는 것이든지 말이다. Once we have reached that point, we may decide that there is nothing left to tell, but quitting the story while it is still being told is a violation, not just of narrative, but of nature. 끝에 가서 우리는 이 씨발 재미없네. 이건 아니었던 거네. 이건 아니었던 거네. 절벽에 딱 다다랐을 때 이건 아니었던 거네. 그 이야기가 끝이 났을 때 이 얘기 재미없네. 이 영화는 별로 재미없던 거네. 그때 우리가 디사이드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중간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책을 딱 덮어버린다. 그거는 이야기에 있어서도 바이올레이션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에 있어서도 바이올레이션 바이올레이션 위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도 그것은 위배이다. 위배.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얘기에 있어서도 얘가 아니고 본성에 있어서도 얘가 아니다. 좀 윤문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The longed for meaning may be revealed at the very end, and we will no longer be there to receive the to receive the revelation. 우리가 계속 갈망해왔던, 우리가 계속 바래왔던 것은 어쩌면 이야기의 맨 끝에서 그제서야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이야기의 맨 끝에서 등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그 리벨레이션, 홍로라기보다 그 결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결말이 드러남. 우리가 그 이야기의 결말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t the very end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죠.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 그래서 우리가 바래왔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뤘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그때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를 것이다. We will no longer be there. 우리는 그곳에 없을 것이다. To receive the revelation. 그 결말이 우리가 희망한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기 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결말이 우리가 희망하지 않은 결말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는 그곳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눈 감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눈을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꼬였는데, 제가 이거를 참, 대본을 써서 이걸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대충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it is written, after all, that the pearl we are supposed to retrieve can only be found at the story's end. 애초에 보물이 찾아졌느냐 안 찾아졌느냐는 결말 부분에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 내 단어로 이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쉽죠? 그냥 위에 나온 거 대충 옮겨 쓰면 됩니다. Can a story save my life then? 그러면 이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가 있을까? 구해줄 수 있을까? Yes, it can. 당연하지. The truth is, only a story can redeem our life.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야기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다. And not just our lives. 우리 삶뿐만 아니라 but life itself.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하나의 큰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That's the reason why there are so many stories in life.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이유이다. Without story, 인생에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we would be meaningless. meaningless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meaningless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여기에 아마 nothing이 있을 거예요. nothing을 답으로 하면 되겠죠.
로봇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로봇이 답이 답 후보가 될 수가 있어. 펜 어디 갔어? 펜이 여기. 로봇이 답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로봇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로봇은 조금 너무 뭐랄까 지엽적이고 로봇은 좀 너무 지엽적이고 나띵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글을 전체를 포괄하는 그거니까 로봇보다는 나띵이 조금 더 적합한 답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답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Nothing, 빈칸 답ting이고 Whether we reached our goals or dreams can only be found at the end of one's moment. At the story's end를 one's moment로 볼 거고요. her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목표나 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는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whether we reached our goals or dream 우리가 목표를 이뤘냐 우리가 꿈을 이뤘냐는 at the end of one's moment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야 그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를 조금 바꾼 거죠. 여기를 조금 바꾼 거죠. 예. 그러면 다음 B형 10번으로 넘어가도록 8번이네? B형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종합적인 뭐 단어도 그렇고 그 글의 흐름도 그렇고 요거는 아주 표준적이고 종합적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2025년 비문학이 다 좋고요. 그 다음에 24년 중에서 그 뭐냐 뭐였더라? 알프스 말고 그 B형의 이름 뭐가 있었는데 B형의 기억이 안 나네요. 2025년 거 다 좋고 2024년에 B형 비문학이 좋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은 23년도 괜찮은데 근데 2025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튼 8번은 되게 좋은 그런 지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Science, 과학이 teach us that every pleasure exacts a price. 모든 이 뭐냐 모든 쾌락에는 이 price가 요구된다. And the pain that follows is longer lasting and more intense than the pleasure that gave rise to it. 그리고 음, 우리가 쾌락을 겪은 뒤에 따라오는 고통은 훨씬 더 오래 가고 훨씬 더 강력하다. Than the pleasure they gave rise to it. 그, 그 쾌락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뭐 마약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돼요. 마약, 금단 증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 한 번 맞았을 때 기분 굉장히 좋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금단 증상은 that gave rise to it.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쾌락보다 훨씬 더 금단 증상이 더 강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With prolonged and repeated exposure to pleasure stimuli, our capacity to tolerate pain decreases and our threshold for experiencing pleasure increases. threshol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그 문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지방. 문지방이 뭐냐면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되나? 문지방이 뭐냐면 여기 이제 문이잖아요. 그 문 앞에 이제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문턱 뭐 그런 거를 이제 문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지방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threshold는 혹시 역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치? 어떤 거가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넘어가야 하는 수준을 이제 역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글에서는 그 요거 말고 여기 있다. 이 글에서는 이제 요 문장으로 역치라는 거를 표현을 한다면 tolerate pain decreases 계속 우리가 pleasure만을 찾게 된다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역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고통을 겪어도 너무 아프다. 지금까지 이제 쾌락만 계속 겪어왔는데 조금만 고통을 겪어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역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더 쉽게 고통을 느끼게 된 경우
그리고 계속 쾌락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다음 쾌락을 느끼려면 훨씬 더 큰 쾌락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쾌락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쾌락을 느끼는 것의 역치는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threshold는 중요한 단어고 뭐 논문이나 책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By imprinting instant and permanent memory, we are unable to forget the lesson of pleasure and pain, even when you want to. Hippocampal tattoos to last a lifetime. 음, 그래서 이런 고통을 느끼고 이제 쾌락을 느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뭐 인터넷 속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뇌를 뭐라고 해야 될까? 뇌를 녹인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거는 임프린트, 우리의 뇌에 막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끔찍한 이제 고통을 겪었다고 합시다.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 메모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런 메모리는 인스턴트한 메모리지만 그런 메모리는 우리의 뇌에 빡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마약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와, 우와, 진짜 최고의 쾌락을 겪었어요. 그런 쾌락은 짧고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unable to forget the lesson of pleasure and pain. 그러한 쾌락과 고통의 이제 레슨을 까먹을 수가 없다. Even when we want to. 우리가 까먹고 싶다 하더라도. hippocampal tattoos to last a lifetime. 히포캠팔이 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미안하지만. 근데 뭐, 어린 나이에 이제 똥문신하고, 아이, 안 좋은 문신, 뭐라고 해야 될까. 어린 나이에 이제 막 팔에 이레짐이 하고 막, 그거를 후회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한 20살 때 막, 팔에 막 그 팔토시 같은 타투를 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단에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후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last a lifetime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Cyrongenetically uber ancient neurological machinery for processing pleasure and pain has remained largely intact throughout evolution and across species. 사이롱제 아씨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만약에 이 단어를 몰라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더죠. 더라는 것 윗글에 이미 나왔다는 뜻이고 uber ancient. uber ancient는 우버는 일단 뭔가를 뛰어넘는다는 뜻인데요. ancient는 고대잖아요. 그래서 고대를 뛰어넘는 이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본능 같은 거죠. 우리한테 항상 존재해왔던 고대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항상 존재해왔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뇌에 남아있는 이러한 기계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인과관계는 for processing pleasure and pain. 아, 인과관계라기보다 그 대충 얘기해서 그거라고 합시다. 그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반응. 이러한 고대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온 뇌가 뭐라고 해야 될까? 머릿속에서 우리가 쾌락과 고통을 처리하는 그러한 본능은 has remained largely intact. intact는 손이 닿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태그가 안 됐다라는 뜻이죠. 태그가 안 됐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고요. 아무튼 남아있다. 계속 그러니까 수정이 안 돼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has remained니까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었다. throughout evolution and across species. 우리가 진화의 과정을 겪더라도 그리고 종들 아무리 다양한 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들이 각자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진화도 겪어왔지만 이렇게 우리가 쾌락을 처리하고 쾌락을 계속 겪을수록 쾌락의 역치는 올라가고 고통의 역치는 떨어지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프로세싱은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었다. 계속 우리에게 남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우리가
쾌락을 겪으면 겪을수록 쾌락의 역치가 올라가고 고통의 역치는 떨어지는 그러한 고대부터 이루어져 온 우리의 프로세싱은 종들이 아무리 많고 우리가 아무리 진화를 많이 겪었어도 계속 인택트하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t is perfectly adapted for a world of N. 뭐 오브니까 당연히 N이겠지. 근데 이게 좋았다. It is perfectly adapted for a world of N. 어떤 세계에서, 빈칸의 세계에서는 이게 잘 adapted, 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빈칸의 세계에서는 이게 잘 맞았다. 쾌락이 없다면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혹은 이제 아기를 낳을지도 자손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제 상해와 이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y raising our neural set point with 오케이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 근데 but, but 여기에 but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but by raising our neural set point with repeated pleasure, we become endless starvers, never satisfied what we have, always looking for more. 죄송. 읽다 보니까 안 끊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쾌락과 고통의 두 마리의 두 마리의 마차에 이끌리는 게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계속 후손을 낳고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죽음과 이제 고통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래서 이런 계속된 쾌락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쾌락을 겪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쾌락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우리는 endless starvers 항상 굶주려 있고 never satisfied with what we have always looking for more 항상 굶주려 있다 보니까 항상 더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더를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서 강의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멋진 건축물 안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뭐 상대적으로 배고프지 않아 하면서 이런 발전된 사회에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끊고 but herein lies the problem. herein 여기에 therein 저기에 그냥 here로 생각하세요. but herein lies the problem. human beings, the ultimate seekers 아까 항상 배고프니까 항상 찾죠. have responded too well to the challenge of pursuing pleasure and avoiding pain. 우리가 너무 이렇게 쾌락을 찾고 이제 고통을 피하는 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잘하다라기보다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as a result 결과적으로 we've transformed the world from a place of scarcity to a place of overwhelming abundance.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예 우리의 환경을 막 바꿔버린 거야. 아이씨 언제까지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나? 아예 고통이 없어버리면 되잖아. 발상의 전환. 그래서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삶을 살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처럼. 뭐 와닿는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노숙자 분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천, 1500년대 노숙자. 길거리에서 몇 밤을 지새울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도 지새기가 어렵겠죠. 근데 현실 사회를 보면은 그 현실 사회에서는 좀 오랫동안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일단은 원조 같은 것도 잘 받고 그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시설이 너무 좋죠. 추우면 뭐 지하철 들어가서 자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추우면 지하철이 있는데 왜 굳이 땅바닥에서 자야 돼요?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어느 날 지하철역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노숙자가 길바닥에서 자야 돼. 그럼 그 노숙자는 훨씬 더 훨씬 더 고통을 느끼겠죠. 1500년대에서는 애초에 길바닥에서 잤으니까 오늘도 길바닥에서 자는군.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지하철역에서 자다가 이제 길바닥에서 자야 돼. 그러면 와 끔찍하겠죠. 그날 입이 막 돌아가는 그런 아니 그날 아마 태어나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고통을 겪어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쾌락을 찾는 거를 좋아하고 페인을 피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애초에 페인이 적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고통을 더 잘 겪게 된다. 뭐 그러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노숙자 얘기는 생각해보니까 조금 장황했던 것 같네. 근데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대충 무슨 말하는지 감만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요거를 해놓은 이유는 이야기가 전환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 여기, 이, 이 단락에서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게 괜찮았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게, 어,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스칼실이겠죠. 왜냐면 이 아래부터 오버웰리밍 어번던스가 나올 테니까 빈칸은 스칼시티가 어디 갔니? 될 수밖에 없겠죠. 간단하죠?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Our brains are not evolved for this world of plenty. 우리의 뇌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풍부함의 세계에 잘 적응을 못했다. As Dr. Tom 피누케인 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듯이 who studies diabetes, 당뇨병을 연구하시는 in the setting of chronic sedentary feeding 그 뭐냐 couch potato 생각하시면 됩니다. said we are cacti in the rainforest. 제가 단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캡티가 또 어디 갔어? 씨. 여기 있네. 캡티가 이제 단어 괜찮. 일단 이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캡티, 캡터스, 선인장. 색깔도 마침 선인장 색이네요. 선인장이 이제 열대우림에 있다. 선인장은 물이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이 필요하지 않죠. 캡티가 선인장이 이제 근데 열대우림에 갔어요. 그러면 썼겠지. 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많은 너무 플랜티한, 너무 오버웰러밍 어번던스한 플레저의 삶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노숙자 얘기가 그래서 잘못됐고 노숙자 얘기는 반만 맞는 거예요. 그 우리가 너무 풍부한 플레저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썩는다라는 얘기를 잘 돌려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The net effect is that we now need more reward to feel pleasure and less injury to feel pain.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플레저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플레저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고, 고통을 겪기 위해서는 조금만 고통을 겪어도 된다. This recalibration. 이것도 이제 좋은 단어죠. 어디 갔니? 이게 뭐 단어 찍는 동영상은 아닙니다만, 칼리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엑스칼리버 뭐 그런 거 있잖아. 칼리버는 뭐 그런 거 말고, 말고로 할 거면 내가 이름을 왜 그랬지? 구경이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칼리버, 구경, 능력. 구경이라는 키를 맞출 건데요. 구경, 뭐 총에 구경 같은 거 있죠. 이 총은 요런 구경에 총알이 들어가고, 저 총은 저런 구경에 총알이 들어가고,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리칼리브레이션은 다시 구경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서 쉽게 말하면 재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재조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정작 단어 틀리면 어떡하지? 아이씨. 아무튼 이러한 재조정 과정이 이 재조정은 당연히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적은 고통만 있어도 되는 이러한 재조정은 occurring not just at the level of individual 개인의 상황에서만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but also at the level of nations 국가 아니면 나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러하다. Which invites the question. 그것이 이러한 질문을 낳는다. How do we survive and thrive in this new ecosystem? How do we raise our children? What new ways of thinking and acting will be required of us denizen of the 21st century? denizen은 어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인드셋과 어떠한 행동 지침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런 풍부한 플레저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고
더 많은 보상을 필요하게 되고 더 적은 고통만으로도 고통을 느끼는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인드셋과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인디비주얼에서 네이션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타픽이 확장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아래는 안 봐도 됩니다. 여기부터는 사실 안 봐도 되는데 그 얘기했으니까 봅시다. Who 여기 괄호 쳐놨어요. Better to teach us how to avoid compulsive overconsumption than those most vulnerable to it.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 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프레이즈예요. 그 someone 누구는 those struggling with addic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compulsive overconsumption과 우리의 충동적인 뭐라 그럴까? 폭식, 뭐 당뇨 얘기 나왔으니까 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충동적인 폭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된 충동적인 폭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those struggling with addiction. 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누구보다 those most vulnerable to it. 그러한 충동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most vulnerable한 사람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hunned, 피해진, for millennia, across cultures, as reprobates, parasites, pariahs, and purveyors of moral turpitude.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병신이라고 피해진 이러한 사람들이, 즉 그런 people with addiction, 중독자들은 have evolved a wisdom, 지혜를 만들어 왔다. perfectly suited to the age we live in now. We live in now. 이러한 중독자들이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는 삶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잘 글을 읽었습니다.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빈칸 채우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설명 네 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빈칸은 채웠으니까, 왜냐하면 piece of overwhelming abundance와 plenty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즈가 여기에서는 괜찮았어. 근데 place of overwhelming abundance와 plenty에는 안 맞아.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잘 맞았으니까 이 overwhelming abundance와 plenty에 반대되는 scarcity가 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scarcity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we are kept in the rainforest. 이게 참 답을 어디에 하기가 곤란하죠. 우리의 뿌리가 썩는다라는 말을 다이어베티스에 맞춰서 할지, 아니면 고통은 더 잘 겪는다의 얘기를 할지, 아니면 그 플레저를 느끼기 위한 그 역치가 올라간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쓰면 돼요. 그래서 our threshold for experiencing pleasure drastically increases from abundant pleasure around us, as if diabetes from too much sweet, and it makes us experience pain much more easi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5년 그 비문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